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쓰레기통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집에는 주방 싱크대 옆에 조그만 쓰레기통을 하나 쓰고 있어서 쓰레기가 생기면 식구들이 모두 주방으로 와서 버리는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집에 물건을 많이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주 작은 미니 쓰레기통으로 사용해 보기도 하였는데 쓰레기가 금방 넘쳐서 지금은 다시 일반적인 크기의 쓰레기통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입니다. 쓰레기통이 많다는 것은 낭비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또한 적을 것입니다. 프랑스 하면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 떠오르고 패션의 중심지답게 사람들은 모델같이 꾸미고 다니며 고급 프랑스 요리와 와인을 즐기며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련되지만 심플한 방식으로 집을 꾸미고 낭비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프랑스인들의 낭비 없고 세련된 미니멀 라이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나 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되게 멋진 패션이나 고급 프랑스 요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유명 패션 브랜드와 고급 레스토랑을 상상하며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으니 참 부럽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서 비싼 브랜드의 옷만 입을 리도 없고 매일 프랑스 요리를 풀코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행 가이드 책이나 패션 잡지에 소개된 화려한 프랑스만이 프랑스의 전부는 아닌 것이지요. 저는 사진작가로서 오랜 기간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많은 프랑스 아이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프랑스 가정들을 방문하며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들의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위의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매우 간소하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여유롭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전반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점은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때문에 만났던 아이들과는 가족 단위로 친해져서 긴 시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한번 친해지면 편하게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많아서 여러 집에 가볼 수 있었지요.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프랑스 가정에서는 각 방에 쓰레기통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 전체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것이 있었을까 살펴보니 부엌 싱크대 아래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욕실에 쓰레기통을 놓는 집이 간혹 있었지만 그것은 화장솜이나 면봉을 버리는 아주 작은 크기의 휴지통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정에서는 쓰레기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두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 쓰레기통을 놓을 장소가 없으면 싱크대 옆에라도 두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뚜껑을 덮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면 각자가 부엌까지 가서 버리는 것이죠. 프랑스의 주택은 일본 주택에 비해서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버리러 가기도 귀찮을 텐데 각 방마다 휴지통을 두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지향하며 살기 때문에 생활 중에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이겠죠. 전통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프랑스인들의 생활 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각 방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고 지정된 한 곳에만 버리는 이점은 매우 많습니다. 방의 미관을 해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악취와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각 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번거로움도 없어서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것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이어트를 할 때 집에 과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먹게 되지만 과자를 아예 사두지 않으면 먹을 일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쓰레기통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쉽게 만들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엌에는 쓰레기통을 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딱 하나의 쓰레기통을 놓을 장소는 자연스레 부엌의 싱크대 아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인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놀러 가더라도 급하게 치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에게 거실은 가족이 편안하게 쉬는 장소임과 동시에 손님이 아무 때고 들이닥쳐도 좋을 만큼 늘 정돈된 공공의 장소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정이라면 반드시 놓아두는 티슈나 휴지통도 없습니다. 프랑스 가정의 거실 탁자 위에는 센스 있는 잡지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꽃 정도가 놓여있을 뿐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 철저할 수 있는 것은 주거 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이 쾌적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항상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가정에서는 주로 원 플레이트 식사를 합니다. 카페에서 식사하는 분위기처럼 세련되게 보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리한 점이 많아서입니다. 원 플레이트 식사는 무엇보다도 음식 차리기와 치우기가 간단합니다. 일본의 식탁 하면 밥그릇, 국그릇, 메인 반찬, 밑반찬, 그 외의 작은 그릇 등 한 사람당 4-5개의 식기가 떠오릅니다. 그것을 가족 수대로 하자면 한 끼 식사에 20개나 되는 식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꽤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프랑스풍의 원 플레이트 식사를 하면 4인 가족의 4개의 접시로 충분합니다. 원 플레이트의 최대 장점은 준비할 것도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20개의 식기를 닦는 것과 비교하면 4개의 접시를 식기 세척기에 넣고 돌리는 편이 정리 시간도 빠르고 수고도 덜 수 있지요. 덧붙이자면 필요한 그릇이 적어서 수납할 장소도 크게 필요치 않아 프랑스의 부엌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그들도 일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터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정착한 생활 습관이 원 플레이트 스타일입니다. 파리 시내를 걸으면 바게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빵가게에서 바게트를 구입하면 포장이 아주 간소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프랑스인의 주식인 바게트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 빵가게에서 갓 구운 것을 사서 바로 먹는데 손으로 직접 닿는 부분만 얇은 종이로 빙 둘러싸거나 빵이 반 이상 비중 나온 짧은 종이봉투에 담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체를 에워싼 포장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포장으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으려는
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파리의 시장인 마르쉐에 가면 멋진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수 볼 수 있지만 프랑스인에게 바구니는 멋내기 아이템이 아니라 필수 아이템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채소나 과일은 포장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고기와 생선, 치즈 등도 얇은 종이나 신문지에 대충 싸주고 더욱이 나라의 정책상 계산대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바구니와 에코백은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프랑스의 시장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한 개씩 낱개로 팔고 고기와 치즈도 필요한 만큼 잘라주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양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식재료를 다 쓰지 못해서 남기는 일도 없습니다. 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재료를 허투루 쓰지 않는 프랑스의 시장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쓰레기를 되도록 만들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뿌리내려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배울 만한 것이지요. 프랑스인들은 과일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큰 접시나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아두기 때문에 마치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다 먹을 때까지 그 과일은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어 은은한 향기와 함께 계절을 느끼게 해줍니다. 옛날 화가들이 과일 정물화를 많이 그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오렌지와 망고 같은 껍질이 두꺼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에서는 껍질을 벗겨 먹는 사과나 포도도 이들은 그대로 먹지요. 어쩌면 이것도 프랑스 사람들의 쓰레기 줄이기 습관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화장품은 패션과 더불어 세계적인 인기 품목입니다.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나 공항 면세점을 보면 프랑스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화장품이 좋은 상품이라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여서 의외였지만 프랑스 여성은 해야 할 곳과 안 해도 되는 곳을 잘 구분해서 평소에는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다닙니다. 또한 화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눈매를 강조하는 마스카라나 입술 윤곽을 그리기 위한 립스틱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 정도여서 분장을 한 것 같은 화장을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화장품을 최소한도로 사는 것도 합리적인 프랑스인답지요. 프랑스 여성들은 스킨케어 제품보다는 음식이나 수면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진한 화장을 하면 깨끗이 닦아내기 위해 수분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프랑스 여성이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이기도 합니다. 절약가인 프랑스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은데 가지 않는다니 무슨 말인지 의아하겠지만 대다수 프랑스인은 고급 레스토랑에 갈 돈이 있으면 여름 휴가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것이지요. 시장에 가면 신선한 재료를 손쉽게 살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집에서 식사를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페도 실내보다는 테라스가 훨씬 인기 있고 공원 벤치나 공연장의 돌계단, 몽마르트 언덕, 생마르땡 운하 부근 등 볕이 잘 드는 공공장소는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들고 점심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소풍을 갈 때 가지고 가는 음식은 바게트와 치즈, 그리고 와인이 일반적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에 둘러싸여 허물없는 친구와 보내는 근사한 한때, 그 이상의 행복한 시간은 없겠지요.
프랑스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점은 그들은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게 거절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상황에 충실하게 행동하면서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거나 친구를 사귈 때 내키지 않는 점이 있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다 보면 자신만 희생하는 기분이 들어 결국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방식을 익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개념에 익숙한 까닭입니다. 집안뿐 아니라 마음에도 무언가를 담아두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가벼운 라이프 스타일이 진정 부럽기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라는 책을 간추려서 읽어드렸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형태와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결국 하나의 같은 목적으로 귀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